안녕하세요. 이해광입니다. 미국 날짜로 1월 23일 엊그제죠. 미국 공화당의 뉴햄프셔 프라이머리가 있었죠. 이 직전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지지도는 트럼프가 55%, 니켈리가 36%, 디센티스가 6%였는데 투표가 끝나고 뚜껑을 열어보니 개표함을 열어보니 결과는 54대 약 43으로 10% 이상 트럼프가 니키 헬리를 압도적으로 리드를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디센티스는 사퇴를 선언하고 그리고 트럼프 지지를 밝혔었죠. 근데 지난 15일 날, 1월 15일 날 있었던 아이오와 코커스에서는 디센티스가 2위를 하면서 간발의 차이지만 니켈리를 앞섰었습니다. 니켈리가 3위를 하고요. 근데 이번 선거에서 기간 내에서 선거 운동 기간 내에 계속 이렇게 디센티스가 니켈리에게 질질 끌려다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희망을 느끼지 못하고 디센티스가 사퇴를 선언한 것 같습니다. 투표 직전에 전날에 벌써 이상기류가 보여서 예정됐던 언론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급기야 사퇴를 밝혔었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은 디센티스와 트럼프 간의 지지도 기반은 상당히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디센티스는 리틀 트럼프라고도 불릴 정도였습니다. 공화당 내에서 약간 강경 보수 쪽으로 약간 분류가 되는 그런 쪽이라서 자신이 이런 상황, 선거 구도에서 자신이 그 세력을 확장하기는 어렵지 않았나 그런 상황이 좀 있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이에 반해서 니켈리는 상당히 큰 약진을 했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 아이오와 코커스에서는 3위를 어쨌든 했는데 지금은 2위를 압도적으로 따돌려서 2위를 포기하게 만들고 트럼프와 비록 크게 지긴 했지만 자신이 약속했던 투 퍼슨 레이스 2인 경쟁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니켈리의 강점은 무언가? 제가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니켈리는 일단은 이번에 지지자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기부금도 많았고 그래서 선거 기간 중에 상당한 금액을 쓴 걸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당일날 선거 직전 당일날 언론의 광고 비용만 약 한 3,000불 이상을 쓴 걸로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선거가 오픈 프라이머리이기 때문에 비당원도 참가를 할 수 있어서 아마 비당원의 니켈리 표가 꽤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니키 헬리는 상당히 트럼프를 공격하는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트럼프의 노령화된 트럼프의 모습 그리고 그거를 바이든과 같이 묶으면서 미국 국민은 트럼프와 바이든 둘 다 싫어한다. 나아가 둘 간의 리턴 매치를 따라서 더욱 싫어한다. 자신은 선거에 나가면은 바이든을 쉽게 이길 수 있다. 트럼프가 후보로 지명되는 것은 바이든의 승리를 뜻한다. 이거는 비극이다. 그런 식으로 아주 자신 있게 트럼프를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주요하지 않았나 어느 정도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데 또 니키 헬리는 자신의 여성으로서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면 강점을 잘 활용했는데 약간 좀 수세에 몰릴 때는 페미니즘적인 그런 자세를 좀 나타내서 그게 좀 한때는 또 공격의 대상도 됐습니다만은 자신의 연약함을 여성으로서 그걸 부각시키면서 상당히 지금 선거 운동에서
나름대로 치밀하고 노련한 모습, 그러면서 강인한 모습을 좀 보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트럼프의 선거 승리는 어느 정도 예견은 됐는데 트럼프의 지지 기반을 보면은 마가 Make Great America Again, Make America Great Again, 마가 지지자들이 다수 후원을 하고 있고요, 밀어주고 있고요. 공화당, 정통 공화당, 보수 공화당들이 상당수 있고요. 그리고 No College Degree, 대학까지 안 한 사람들의 계층의 지지, 그리고 농촌 계층에서 지지를 상당히 받고 있습니다. 반대로 니키 헬리는 좀 괜찮은, 번듯한, 점잖은 보수의 지지를 받는다는 평이 좀 있는데요. 어쨌든 이번 선거가 끝난 다음에 니키 헬리의 그 선거 끝난 다음에 연설을 보면은 마치 선거를 승리한 승자의 모습을 좀 보이면서 앞으로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보자. 그때는 내가 이길 것이다. 그리고 슈퍼 투스데이에서 보자. 그때도 상당 부분 자신이 있다.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미국 공화당의 선거가 더 흥행이 좀 재밌어지는 측면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지금 의문과 질문을 스스로 던진다면, 과연 니키 헬리가 어느 정도까지 선전을 펼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니키 헬리가 미국 공화당의 2024년 대선 후보로 선출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과 아울러서, 그게 아니면은 니키 헬리는 어느 선까지 이 운동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이미 이게 2차인데 1차, 2차에서 두 자릿수 이상으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트럼프에 비해서. 그런데 이미 전반적인 여론은 니키 헬리는 어렵다. 그런 여론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니키 헬리는 상당히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봤더니 결국은 2월 3일 날 사우스 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가 어디냐 하면은 니키 헬리가 과거 2번이나 주지사를 역임한 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정치적인 텃밭이자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거기서, 그러니까 2월 3일이면 이제 뭐 한 열흘도 안 남았는데, 거기에서 절치부심을 좀 칼을 갈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트럼프가 여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리는 없겠죠. 트럼프는 이제 사우스 캐롤라이나 출신의 그 영향력이 있는 인사들을 대거 지금 포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인사들이 트럼프 지지를 좀 밝히고 있고요. 그래서 트럼프의 공화당 내 장악력이 좀 강해진다는 그런 일반적인 평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니키 헬리가 이번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이변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이제 관심사인데, 제 견해로 볼 때는 저 역시 돌풍은 일으킬 수 있지만 그게 큰 돌풍 이변을 일으킬 만한 거는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 이유는 니키 헬리가 이제 정치력이 검증이 되지 않은 점이 많고, 현재 미국이 처한 상황이 국경 문제나 뭐 중동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뭐 대만 관련 문제, 국제적으로 미국의 리더십이 크게 강력하게 요구되는 상황에서 검증되지 않은 니키 헬리의 정치적인 주장이 얼마나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는 참 퀘스천 마크가 아닌가, 지금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선거에서 니키 헬리가 얼마나 더욱더 이걸 지속해서 잘할 수 있을지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볼
흥미거리는 충분히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 앞으로의 프라이머리 일정은 2월 3일 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우스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가 있고 2월 6일 날 네바다가 있고 2월 27일 날 미시간이 있고 3월 5일 날 슈퍼 투스데이가 있습니다. 약 한 15개 주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건데 그때 이제 니키 헬리는 그래도 많은 수를 자신이 이기는 승리하는 주로 건지겠다 그런 입장인데 니키 헬리가 지속할 수 있느냐 이변을 연출할 수 있느냐 대충 그러한 관측은 3월 1차적으로는 2월 3일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과연 니키 헬리가 자신의 텃밭을 이길 수 있겠느냐 거기에 1차적으로는 달렸고 2차적으로는 3월 5일 슈퍼투스데이에서 얼마나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때 달린 걸로 보여집니다. 만약 여기에서 여의치가 않다 그러면은 공화당의 대선의 단일화가 그때 이루어지지 않겠나 제가 한번 그렇게 관측을 좀 나름대로 해보는데요. 이미 뭐 관측을 내리는 분위기는 뭐 나타난 것 같습니다. 바이든도 뭐 이번 선거는 자신과 트럼프의 싸움이 될 것으로 본다. 그렇게까지 좀 말을 했다는 걸 보니까요. 그래서 이번 선거가 좀 앞으로 이제 두 번 코커스와 프라이머리 두 번을 거쳤는데 앞으로 가면서 관심을 좀 흥미를 좀 느끼는데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는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